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함꽃 같이 보고 싶은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안녕하세요. 꼼씨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진짜 이 조합으로 정말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예쁘네요. 무엇이? 미소가. 네. 미소가 자, 그런 예쁜 미소를 머금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 소설이고요. 또 옮긴 이는 홍한별입니다. 책 표지가 막 눈 덮인 그런 예쁜 약간 좀 추워 보이는 그런 그 산 밑에 동네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 책의 먼저 저자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클레어 키건이라는 여성분인데요. 1968년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일랜드 대표 작가인데 이 쓴 글들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왜냐하면 어릴 때 소나 양,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는 대가족의 막내로 태어나서 책이라고 하는 건 성경책이랑 요리책밖에 없었대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상상을 많이 했을까요? 미국으로 가서 영문학, 정치학 이런 공부를 하고 나중엔 철학도 공부했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쓰신 책들이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4권 정도밖에 없었어요. 20년 동안 4권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띄엄띄엄 다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공들여서 아주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책은 1999년에 남극이라는 단편집이 나왔다고 하고, 2007년에 푸른 들판을 걷다, 2009년에는 맡겨진 소녀, 그리고 21년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 예. 근데 이 분에 대해서 가디언지에서는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 이렇게 평을 한 걸 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어떤 책일까 막 궁금해하면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찾아보게 되면서, 아니 이게 이렇게 유명한 책이었는데 몰랐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짧게 이 책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자면, 네, 이 책이 알려진 거는 그 부커상이라고 하는 영국 문학상, 네,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 그 후보에 오른 소설 중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래요. 네. 네, 그래서 그 정치적 소설을 위한 상인 오웰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은 이제 이 책이 수상을 했어요. 네, 수상을 했고, 일단 이 이야기는 그 빌 펄롱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펄롱은 그 미혼모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어떤 일생 전체가 이 짧은 소설 안에 굉장히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미시스 윌슨이라고 하는 일종의 후견인 역할 같은 거를 해준 분 덕분에 이 펄롱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석탄 배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나름대로 이제 잘 운영을 하면서 또 아내와 또 예쁜 5명의 딸과 함께 가정을 잘 꾸려 나가고 있었던 참에 이제 요 마을에 있는 그 수녀원에 이제 석탄 배달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 수녀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자 아이들을 이제 가둬놓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비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취했고 그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을 더 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여지만 살짝 보여주는 네, 그런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실화인 그 막달레나 이 세탁소라고 하는 거는 아일랜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가 많았었더라고요. 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회복지적인 거를 이 아일랜드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이면에 사실은 이제 착취와 네, 비인간적인 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졌었다고 해요. 근데 아일랜드 카톨릭이 워낙 힘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거를 안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비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걸 대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네. 저도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한 책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책 나눔을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나누면 좋을까 도서관을 갔죠.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에서 근래에 구입해 온 책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섹션이 있었는데 소설이었으면 좋겠고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2권을 골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작가가 똑같이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한 권은 맡겨진 소녀였고 또 한 권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2권 중에서 뭘 먼저 읽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서관 사서분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둘 다 너무 좋은데 얘를 먼저 한번 봐보실래요? 요즘 이게 아주 핫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추천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화로도 벌써 나왔고 서점에서 사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아니 영화가 진짜 얼마 전 작년 12월에 개봉해서 근데 정말 전혀 몰랐어요. 네. 저도. 네. 두께가 정말 부담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내용이 되게 함축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옮긴이가 이 책을 몇 번 읽어보는 거를 좀 권하시더라고요. 천천히. 시 같다 이 책은. 그래서 2번 읽기에도 두께가 이래서 괜찮았고 또 문장과 단어에 담긴 그 뜻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이런 의도로 여기서 이렇게 말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굉장히 저자가 치밀하게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말하고 싶은 걸 다 하지 않고 독자가 상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실마리를 또 조금씩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통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게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사적인 이런 굉장히 힘든 어떤 여성들의 그리고 시대의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까? 근데 이때만 아니면 아일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보통은 제목하고 책 내용하고 분명히 이제 어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클레어 키건이라는 이 작가가 이 제목을 쓴 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약간 명확하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약간 잘 모르겠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뭐가 사소한 거지? 사소하지 않은 건 뭐지? 이 제목서부터 약간 좀 의아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대한 담론이나 굉장히 거대한 비리나 이런 크막한 일인데 왜 제목이 사소한 일일까 해서 이게 좀 맞아요. 의문이 가시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절대 사소하지 않으니까.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너무 큰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도 절대 사소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일종의 권력층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기를 든 거나 다름없는 그 수녀원에서 만난 그 아이를 네. 사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자기 엄마 이름하고 같았잖아요. 세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도망을 치게 만들어주는 그 행동은 절대로 사소할 수 없고 이제 자기 혼자서만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너무나 사랑하는 5명의 딸을까지도
삶이 어떻게 사실은 안 좋은 쪽으로 바뀔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행동을 사실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사소한 거야? 이건 절대 사소하지 않지.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펄롱도. 근데 펄롱이 보통 그 막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내려와서 차를 끓이면서 먹으면서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맞는 건가? 삶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길 가다가 조금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어려운 아이들 보면 잔돈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에 이렇게 행동으로 보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 저는 2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펄롱이 그 사소하다는 말을 처음에 쓰는 게 나와요. 가끔 펄롱은 딸들이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걸 보며 이 애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한 기쁨을 느끼곤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소하다고 펄롱이 말한 게 성당에서 무릎 꿇고 이제 절을 기도할 때 같은 때 이제 절을 하거나 상점에서 거스름돈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사소한 거, 굉장히 섬세한 면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굉장히 사소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하게 만든 동기에는 그런 사소한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수녀원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 그 대상들이 그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들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그래서 연결돼서 이 사소한 것들이라는 이분 작가가 이 제목을 지은 게 아닐까. 우리한테 너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밥 먹고 아빠랑 같이 손잡고 어디 가고 자유롭게 어디 가고 싶은 곳에 내 맘대로 가는 그런 일이 전혀 허락되지 않은,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강요당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결국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게 면면이 책에 군데군데 네. 있어서 이런 제목을 지은 게 아닐까. 저의 그냥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궁금해서 티저를 봤는데 거기 티저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빌 펄롱이 집에 와서 이제 퇴근을 한 다음에 손을 씻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석탄 이게 잘 안 지워지니까 그거를 이제 빡빡빡빡빡 닦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겠다. 지저분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세탁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찮은 사람이니까. 네. 예. 그렇지만 그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떠냐가 완전 이제 다른 거죠. 네. 마음까지도 하찮게 그냥 일상 그냥 어떻게든지 생존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도 약간 야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미시즈 윌슨 이분 정말 참 멋있다. 그러면서 또 이분을 봤던 것 같아요. 빌 펄롱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그런 삶을 영위하게끔 힘이 되어줬던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시죠. 그 당시에 아주 사회적으로 되게 홀대받고 약자였던 미혼모인 빌 펄롱의 엄마와 펄롱,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난, 그래서 정말 그냥 magdalena 수녀원에 갈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미시즈 윌슨이 거두어들이고, 가족도 버렸는데 거두어들이고 돌보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걸 다 만질 수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펄롱의 엄마를 들인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함부로 아이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펄롱 엄마를 심하게 부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미시즈 윌슨.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에는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서 교회를 갔다 오면 성경책은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일주일간 한 번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어떤 것을 믿는지 그 믿는 걸 그냥 행동으로 보인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김주환 연세대 교수님이 쓴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의 그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해도 그 단 한 사람이 주는 그 보살핌이나 사랑의 힘이 결국은 그 똑같은 뭐 부모의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허락해 준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미시즈 윌슨이 펄롱에게 그런 힘을 부여해주는 회복 음. 탄력성의 어떤 근원지가 이제 되었고 또 이제는 펄롱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이 안에 잔잔하게 네. 스며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조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펄롱이 수녀원에 갔는데 발밑에 있는 그 조화를 실망스럽다는 듯이 눈을 내리깔고 있는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조화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화려하고 늘 이렇게 밝고 막 예쁘고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생명력은 없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사람의 모습도 겉으로는 정말 막 반듯하고 막 다 아는 듯하고 꽉 차 있는 듯한데 실상은 그 온기가 없고 빛이 없는 그런 모습을 약간 대비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조화라는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워낙 암시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자가 뭐 약간 보물찾기처럼 되게 많이 뭔가를 상징성이나 의미를 막 여기다 심어 놨을 것 같은데 그거를 나는 과연 몇 개나 찾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의도한 바를 우리가 정확히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내가 빌 펄롱이 된다면 내가 빌 펄롱의 아내가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빌 펄롱의 아내가 아일린이 더 아주 공감이- 현실적인. 네, 아일린이 너무 공감이 되면서 나는 아일린처럼 했을 것 같은데 위험한 짓은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는 거가 가장 최선일 때도 있어라고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사소하지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약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눈을 돌리는 거, 내가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약한 자에게 있어서는 큰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막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라는 그 말이 그게 뭘까 하면서 더 생각하게 만들었고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말로 하지 않은 사소한 사랑이나 배려나 어떤 그런 몸짓이나 눈길이나 손길은 과연 뭘까? 내가 같이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할 수 있는 거, 만나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뭘까? 때로는 유쾌한 말로 아니 감사합니다 한 마디로 또 슬쩍 그 사람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길을 비켜준다거나 남들은 알아채든 안 알아채든 내가 그런 게임처럼 하면서 살면 되게 재밌겠다. 그 제 삶이 되게 그냥 늘 똑같은 생활 패턴이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이제 제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의지가 필요한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냥 지나갈 때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냥 펄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활에서의 그 자기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고 멈추고 또 해야 한다고 하는 일을 그냥 꾸역꾸역 해 나가는 펄롱. 그런 펄롱을 보면서 제 삶에 되게 무수히 많은 그 선택해야 되는 그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여기서 해야 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는데 그럴 때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정말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아주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의지와 힘을 좀 내고 내가 해야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이렇게 나가면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의 그 하루를 채우고 또 일주일을 채우고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 119페이지에 나오는데 펄렁이 이제 그 아이를 세라였나요? 세라. 예, 아이를 데리고 걸어오는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에 막 여러 사람도 마주치고 펄렁의 딸인 줄 알았다가 딸이 아니구나 신발이 없구나 뭐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동안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라고 이야기를 여기다 적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자기 딸들을 낳을 때보다 훨씬 더 굉장히 몸이 가볍고 당당하고 너무나 느껴본 적 없던 아주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네. 전 영화를 안 봤지만 그때 표정이 과연 남자 주인공이 어떤 모습일까? 나는 과연 인생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았나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펄렁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용기를 내서 이런 일들을 점점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제가 누군가가 주신 이제 머핀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불러서 이건 내가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 가방에다 넣었었어요. 근데 제 앞에 어떤 엄마랑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머핀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어요. 그걸 사줘야 된다고. 근데 사러 가려면 저기 좀 걸어가야 되니까 엄마가 얘를 데리고 걸어가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줄게.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꺼내서 저도 짓지 않은지. 꺼내서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아줌마가 이거 줄게. 그러고서는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무 모든 문제가 한 큐에 다 해결이 됐다는 듯이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는 활짝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돌아올 때 그 발걸음이 저도 펄렁 같았어요. 실제 아주 너무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이처럼 정말. 사소한 아무튼 그런 일들을 많이 네.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게 이 책이 사실은 굉장히 얇은데 90%는 이 펄롱이 굉장히 약간 좀 우울해하면서 뭔가 이 사람은 사색을 많이 하고 있어.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색깔이 약간 회색빛이 나는 이 아일랜드 이때 예, 계절과 맞아요. 이런 걸 다 그쵸. 들어가서 보면 그거하고 크리스마스의 그 반짝임이 또 대조가 되는데 결국 마지막 부분에 정말 몸이 가볍고 당당하고 뭐 이런 이제 반전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그 무거움이 약간 씻겨져 내려가는 거를 볼 때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같이 뭔가 이렇게 아휴 이게 사실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서부터의 후폭풍은 또 맞아. 이야기에 담겨 있지 않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난리가 아내가 또 나는. 어떻게 그렇죠. 근데 아마 네. 그냥 아내가 또 잘 받아들여 주지 네.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부부싸움 났을 거. 엄청난. 네, 정말 그 자녀 문제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참 자녀한테 되게 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펄롱이 꿈꾸는 건 되게 소박했잖아요. 그 5 딸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세인트 마거릿 학교에 들어가는 거, 거기를 졸업하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이 지금 하는 행동은 어쩌면 거기를 못 가게 될 수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사소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용기를 낸 걸 텐데 저는 제 안에서 그렇게 뭔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내가 발을 내디딜지 그런 건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기대가 되는데요. 막 이런 모임을 하시고 하자고도 하시고 어떤 모임요? 저희 이렇게 책 읽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되게 사소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짓이고 이미
드러내고 있고 용기 내서 뭐 우리를 억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만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좀 정말 이 책 읽으면서 추웠어요. 음. 여기 막 계절에 대해서 그 빨래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매섭고 차가운 막 그런 바람. 근데 정말 영화도 되게 그 제가 티저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리뷰도 짧게 봤는데 정말 원작을 이렇게 어떤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줬대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남자 각색을 배우 많이 하는 이름이 뭐더라? 배우 이름을 되게 유명한 네, 그 오펜하이머, 사람이- 네, 오펜하이머의 네. 주인공. 그 클레어 사람 키건의 굉장한 팬이라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되게 잘 살린 거서 아마 우리는 훨씬 더 그 영화를 또 봤을 때 또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제가 이거 막달레나 세탁소에 대해서 저도 보면서 네. 이게 이 일이 그 실상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02년에 막달레나 시스터즈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실상이 드러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특히 그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네. 상을 받으면서 아. 네, 상을 안 받았으면 아마 또 달랐을 텐데 보셨어요? 그 영화? 아니요. 네, 이 보진 영화도 않았어요. 보고 맞아요. 보면 네, 좋겠구나. 네. 티저로만 오. 살짝 봤는데 이런 일이 진짜 있었구나. 네. 그- 아일랜드 총리가 사과 발표도 그 후에 하게 된 거고 음. 진상조사도 그 후에 하게 된 거고 영화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책이나 영화가 맞아요. 일으키는 그렇죠. 그 네, 네. 일들은 정말 엄청난 대단한 거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 시신이 안매장된 게 네. 거의 1000구 가까이가 된 어머. 게 발견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구나.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주 최근까지 네, 있었던 건데 뭐 전혀 어떤 제대로 된 배상이나 이런 거가 이제 아직도 네. 없는 상황이어서 네, 되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는 네, 이처럼 사소한 것들 거를 통해서 사실 역사를 안다는 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그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책의 어떤 뭐랄까 핵심 주제들이 네, 다 정리가 되어 있어.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읽어주세요.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옛날이었다면 펄롱이 구하고 있는 이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다. 이걸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펄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저도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펄롱과 또 이 책을 읽는 그 누군가에게 이 사소한 용기를 낼 수 있는 나의 초점을 맞춰서 이 제목을 봤는데 아까 꼼시님이 상대편에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사소한 그 누군가의 용기를 기다리며 사소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편에서의 사소함을 이야기해 주셔서 나는 여전히 내조심심적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래 그들이 누려야 할 사소함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역시 사실 사소한
사소하면서 필요한 것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을 텐데, 예, 그거를 완전 이제 젖어버려서 이제 잘 모르는 네. 네, 그런 게 또 굉장히 많겠죠, 아마도. 이 책 보면서 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유명해진 책 한 권이 당신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당신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이 누구 책이 책이에요? 버네사 본스라는 저자가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은 사회심리학자, 네, 교수예요. 사회심리학 교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무언가를 갖춰야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하고 약간 맥락이 통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네. 여하튼 이 펄롱이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 뿌듯함이죠, 그 뿌듯함. 행복. 그리고 막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는 것. 경험하고 싶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구나. 머핀처럼. 네, 머핀. 네, 머핀. 네. 되게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작은 필요가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런 알아챌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같이 녹음했는데요. 이 책으로 함께 하면서 어땠는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서 읽었을 때는 2번을 읽어도 뭔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나눔을 통해서 더 뭔가 명확해지는 것 같고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역시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제목이 저에게 계속 울림을 줄 것 같아요. 이처럼 사소한 사소한 것들. 저도 이 책 스몰 띵즈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냥 내 인생이 되면 좋겠다. 남들이 표현하는 작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알아채고 고맙다고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해보고 말이든 말이 아니든 그래야겠다. 너무 좋은 책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누가 골랐죠? 자, 고르게 하신 분께 감사하며 저는 정말 펄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펄롱이 언제나 쉼없이 자동으로 그냥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삶이 어떨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의 이런 사소한 그런 하루 가운데 나도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그때를 또 느끼고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같이 하니 참 좋았습니다.